실제 경희대를 준비할 때는 완전 혼자 했죠. 대신 혼자 공부할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없을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올해도 수시와 편입 논술에 관한 꿀팁, 그리고 지문 분석 방법 등 논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드디어 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2020년 편입 결과도 나왔고 정시 수시 결과까지 모두 나왔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합격자가 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도 21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나하나 준비해서 꼭 21년 경희대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저도 논술 수업이 끝나고 휴식을 좀 취하고 왔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쵸? 다들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경희대 수시와 편입을 준비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영상들을 올리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것들 중에 딱 5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최근 2021년 각 대학별로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하게 될 건지, 논술을 어떻게 하게 될 건지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경희대의 경우 논술로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학교 2위. 경희대가 논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첫 번째로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는 논술을 대체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간은 절대 없지만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최적의 시작은 3월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안 된다. 3월 불가능해요 하시는 분들은 진짜 현실적으로 늦어도 5월에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언제 논술을 가장 많이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는 7월입니다. 7월. 이제 방학도 했겠다. 내가 원래는 너 수시를 쓸 생각 없이 정시로 갈라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하시면서 점점 수시의 방향을 트는 거고 그때 이미 내신은 뭔가 망해버려서 학생부는 안 될 것 같고 적성하면은 내가 원하는 인서울대학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게 논술이고 때문에 대체로 7월부터 논술을 많이 시작하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7월은 고3 수험생 치고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진짜로. 7월은 정말 모두가 정신이 없을 시기예요. 1학기 동안 잡겠다던 사탐도 못 잡았지. 국어를 해야 되나, 영어를 해야 되나, 둘 중 하나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수리를 포기해야 되나, 이 3개 사이에 2개만 잡고 가야 될까? 아니면 다 버리고 하나만 챙길까? 이런 고민들로 스트레스 만땅, 너무 정신없는 시기에 갑자기 논술도 하기는 해야 돼. 그럼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한 논술에게 어쨌든 많은 시간과 그리고 집중 정도를 할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심적으로 너무 불안해지는 시기에 논술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사실 금방 좌절하기도 하고 되게 벅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조금 집중해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힘들더라도 5월에는 시작을 해주는 게 정말 가장 최적의 시기다. 현실적으로. 그니까 수시 논술도 내가 준비하는 국영수탐처럼 하나의 과목이다 생각을 하고 3월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될 때 충분히 할애를 한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 게 진짜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이미 세운 플랜이 3, 4월까지는 꽉 차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5월에
늦어도 5월에는 시작을 해주셔야 몸도 마음도 편하게 수능 날 그리고 이제 수시 논술날 잘 보러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많이 주신 게 논술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과외나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답변부터 드리자면 과외를 받으세요. 학원을 가세요. 학원 선생님들은 적어도 학생인 나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때문에 논술에 관련된 기본적인 틀, 그리고 팁, 노하우들이 분명 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원을 가서 조금이라도 얘를 좀 잡아놓은 다음에 독학을 하는 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냥 아예 생판 독학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 학원이나 과외를 해본 결과,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버리시고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수업이 대체로 이제 한 번 듣는다는 거는 한 달 기준으로 한 4회차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 4회차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팁을 다 받았어. 노하우를 받고 틀을 잡았어.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 틀만 갖고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를 내가 명확히 알았다면 나 할 수 있겠어 라는 자신감이 있거나 그리고 매주 학원을 안 가도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끈기랑 열정, 성실함이 있다면 그만두고 독학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약간 조금은 더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계속 나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혼자 하는 거엔 역시 한계가 있겠다 하시면 역시 믿고 계속 가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 경희대를 준비할 때는 완전 혼자 했죠. 대신 혼자 공부할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과외를 하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첨삭입니다. 첨삭이 정말 너무 중요한데 진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막 자신감에 넘쳐서 답안을 가지고 와요. 나 진짜 잘 썼다. 이 정도면 오늘 첨삭 받을 거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요지가 아닌데 그리고 이 어휘는 약간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전개 방식을 쓰면 글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이 쓴 답안과 전문가가 보는 그러니까 해당 학교가 좋아하는 답안의 방향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첨삭은 사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과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치만 이게 이제 개인차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정말 논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 최적의 방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제 수업할 만한 데가 없어요. 좀 한계가 있어요.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어도 첨삭만이라도 가능한 온라인 첨삭이라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떤지라고 좀 권장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선생님 공부는 얼만큼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사실 논술도 제가 언수, 외탐처럼 하나의 영역으로 잡아두라고 했지만 이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논술을 보려면 최저가 좀 우선이기 때문에 주요 과목들을 이제 등한시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논술을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다. 논술로 준비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회 정도를 기준으로 제가 전 영상에 올려놨던 독학법대로 공부를 하신다면 너무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과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대체로 논술이 한 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한 회를 실전처럼 풀고 그리고 혼자 1시간 정도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답안을 제작성 해보는 것까지를 한 세트로 해서 하다 보면 한 회를 푸는데 진짜 한 4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최소예요. 최소 4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것도 이제 진짜 학생마다 달라요. 일주일 중에 이틀을 걸쳐서 하루는 문제 풀고 다시 약간의 복습을 해보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이제 내가 이번에 풀었던 거를 다시 한번 답안을 제작성 해보는 시간 이렇게 주 2회로 조금씩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대체로 토요일 오전 중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오전을 모두 할애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진짜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요새는 내가 원하는 대학과 그리고 좀 보다 높은 내 실력보다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정시보다는 오히려 수시의 방향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닐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또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어느 학교 기출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경희대 논술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논술은 사실 그 방향성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정해진 답이 있어서 이거를 진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학교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답이 없어. 대충의 요지는 있지만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 이렇게 두 방식으로 학교가 나뉩니다. 어느 방향이든 논리성이 가장 기본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선은 답이 없이 내 생각을 쓰는 것보다는 답이 명확히 있고 그리고 그 주제가 항상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같은 거를 풀면서 정리를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처음에 말했던 그 경희대 방식 답이 분명히 있고 그 분류 기준, 대입 기준이 정말 명확히 있는 이런 기출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논술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희대 거를 풀어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그러고 3월이나 5월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상위권 대학부터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누는 거죠. 아, 내가 이 학교 거 좀 잘 맞네. 아니면, 아, 나 이 학교 거 진짜 안 맞아. 이런 게 정말 다 있어요. 나한테 잘 맞는 그 시험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학교를 찾아서 수시 전형 원서를 접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거를 알고 수시 원서를 쓰는 게 원서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학교는 대체로 이 두 방향으로 나눠져 있고, 진짜 신기한 거는 내 생각 쓰는 게 잘 맞는 사람은 진짜 이런 학교들만 잘 맞고, 답이 있는 걸 좋아하는 잘 쓰는 학생은 정말 이런 학교들만 써요. 그게 진짜 원서를 잘 쓰는 방법이고, 여러 학교를 합격해서 골라가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서 접수 전까지는 진짜 많은 거를 다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사실 꼭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내신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내신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5점만 아니면 돼요. 꼭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점수가 낮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 아닙니다. 5점대만 아니면 된다. 진짜 실제 합격자 중에도 당연히 2점, 1점 다 있죠. 근데 3점? 뭐 있어요. 4점도 붙은 적 있다. 5점만 아니면 된다. 그래도 여러분 이왕이면 내신도 높고 논술도 잘하면 좋겠죠?
논술 독학법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단 댓글에 링크 띄워둘게요. 제가 옛날에 독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모르시는 점은 언제든지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 주세요. 제가 답장을 늦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절대 무시하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혼자 공부하면서 그 막막한 거를 사실 저도 잘 알고 느껴봤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논술, 그리고 경희대를 좀 중점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사탐의 경우에도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가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봤을 때도 사회문화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나옵니다. 분류 기준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문은 약간 문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상경계열, 그러니까 사회계열의 경우에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정말 가끔 경제 영역에서 좀 나오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절대 이 과목들을 하라는 거는 아닌데, 저는 이제 논술을 준비하시는 입장이시라면 사회문화는 굉장히 유리하기는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지문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대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야에서 진짜 질문 많이 들어왔던 언어 공부법, 문학, 비문학 다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국어는 진짜 항상 1등급이어서 한 번 2등급 받았다. 그때 너무 물시험이라서 2개 틀렸는데 2등급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외하고는 항상 1등급을 받았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학원 다닌 적 한 번도 없고 그것도 오로지 독학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엄청 정석으로 공부를 해서 진짜 힘들 거야. 진짜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